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일단 전일 국내 증시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잘 마감이 되었었는데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였죠. 일단 사실 오늘의 국내 증시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번 주 월요일 날 증시와 거의 흡사하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여전히 약세장 속에서 베어마켓 랠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직전 저점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시장이 눌릴 때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본다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변함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국내 증시는 어쩔 수 없게 미국 시장을 선반영하면서 일단 한 발 앞서서 가고, 또 미 증시의 하락을 또 한 발 앞서서 또 차익 매물이 나오는 등 약간은 계륵성 장세의 모습이 다소 다분히 많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은 시장 대비 굉장히 아웃퍼폼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과거 유동성 장세 때와는 전혀 다르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은 좋은 종목을 잘 들고 있다면은 굉장히 해피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염없이 밀리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게 되면은 어 점점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의 압축과 종목 선정에 조금 더 칼을, 그리고 날을 세워서 시장을 대응해야만 지금의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6월 14일, 15일에 있는 FOMC 전까지는 어찌됐든 시장이 크게 밀리지는 않고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이 매수세도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위축돼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미국장과 항상 디커플링으로 가는 장세, 노토스로 출발한 무중 테마와 HLB 그룹주의 폭등의 힘을 보태고 2차 전지, IT 반도체 일부가 끌고 가는 시장 속 지수가 급락 시그널만 아니라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시장이다 라고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종합을 좀 지켜본다면 오늘 코스닥 150 업종은 1.29%가 상승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다 빨간색 불인데 하락 종목 수가 소폭 더 많죠.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보면은 코스닥 150 업종, 즉 시가총액이 큰 2차 전지 섹터와 일부 제약바이오 업종, 그리고 일부 IT 에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효과만 보였지 많은 종목군들이 좀 빠졌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이러한 종목의 순매수세는 천억이 훨씬 넘는 매수세가 들어갔다라고 보면 코스닥 오늘 약 900억 후반대, 950억 거의 1000억대 매도가 나왔는데, 이거에 예를 들어서 주도주 단의 매수를 보탠다면 사실상 오늘 그 종목군들을 제외하면 코스닥에 2천억이 넘는 매도세가 퍼부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 너무나 다른 종목군들을 팔면서 시장의 외국인과 기관들도 압축을 해서 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시장인 것 같고요. 또 올라가는 섹터는 완전히 폭등 양상을 좀 보이는데, 최근에 노터스, HLB를 보면서 느낀 감정은 쌍용차 이 식구들이 이쪽으로 달라붙어서 가는 건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테마의 압축과 폭발력이 남다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테마의 이 순환, 돈의 쏠림 굉장히 심한 시장이 3월달부터 4월달 그리고 5월달까지 연속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전일 미 증시 보면은 나스닥이 2%대 강세를 보였고,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대 상승을 보였으면 예의상 오늘 IT 반도체를 전반적으로 다 올려줘야 되겠지만, 꼭 이렇게 오르는 날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는 경우가 10중 8구는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미 증시가 급등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시간 외에 급등한 종목을 따라잡지 않는 것처럼 해외 증시가 급등해서 국내 증시가 급등 출발했을 때는 다소 보수적으로 좀 보면서 시장이
뭐 지속적인 수급에 의해서 상승을 한다든지 보다 더 좋은 시황의 변화가 있어서 상승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있다면은 추격 매수를 해서라도 종목을 따라잡겠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는 또 보수적으로 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게 현명하겠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시황을 보면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 이후 하락 전환했던 시장 모습 속에 전일은 미국의 소매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 좀 뛰어넘는 좋은 결과가 발표되면서 일단 미 증시가 강한 상승 마감을 했었고, 사실 경제지표 호조와 더불어서 버핏의 이번 하락장에 대거 저가 매수를 진행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 반도체 섹터가 많이 떨어질 때 줄곧 숏, 즉 하락을 외쳤던 애널리스트가 돌연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반도체 섹터가 강하게 올라오며 나스닥 기술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낙폭과대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기술적 반등을 이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보면 파월의 컨퍼런스 콜 발언이 있었는데, 파월의 발언만 놓고 본다면 시장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내용들을 발언을 했었습니다. 아주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본다면은 물가 상승이 확실하게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연착륙이 불투명하다는 부분을 다소 소프트 연착륙이라는 발언으로 말을 좀 바꿨는데요. 연착륙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로 인해서 통제가 어려울 것이다. 즉 경기 침체는 어쩔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라고 저는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는다 라는 점에서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을 발표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장중에 잘 올라가던 증시가 한 차례 흔들렸던 부분이 이러한 점인데, 이러할 때 이제 버핏의 저가 매수세라든지 뭐 최근에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의 추천이라든지가 오후장에 집중되면서 미 증시를 끌어올렸다면, 오늘 증시는 당연히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일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급격하게 하락한 증시의 위치, 그리고 경기 침체는 당장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 또한 중국의 봉쇄는 6월 1일부터 그리고 점진적 해제가 될 것이라는 희망 등이 겹치면서 최소한 6월 14일 FOMC 전까지는 어찌되었건 지속해서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을 봅니다. 즉 지금은 우리가 시황을 판단할 때 현재 시장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가는 말만 가는 시장이고, 뭐 과거에는 안 그랬을까요? 항상 그래 왔었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예전 시장은 그래도 섹터가 다 움직였다면, 지금은 섹터가 움직여도 종목군들이 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점이 아주 시장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종목 선정에 좀 더 칼을 갈고 명확하게 근거를 찾아서 매수와 홀딩 그리고 대응을 해 나가야만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저는 높을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대로 그러한 종목을 잡기만 하면 힘든 장세 속에서도 나름 편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 만큼 종목 압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서 움직이는 시장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이 되네요. 자, 간단하게 섹터 보면요, 일단은 2차전지 섹터 테슬라향으로 LNF가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너무나 대서특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네이버 기사에서도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와버렸고, 이곳저곳에서도 다시 막 LNF 막 추천 리포트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게, 꼭 이럴 때는 또 우리가 주의를 그리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직전 고점 상태에서 이 위치를 뚫고 신고가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데, 네이버 뉴스 정면에 나왔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그렇게 썩 좋게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고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상황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2차전지 섹터가 아주 강력한
테마의 주도를 해왔고 시장을 끌고 왔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수가 또 밀렸을 때 다시금 체크를 하고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T 반도체, 오늘 대덕전자만 굉장히 강했죠. 이게 참 웃기는 게 기판주 관련해서 심택은 DDR5까지 엮여 있고 실적도 훨씬 좋고 같이 증설을 하고 있고 뭐 하나 빠질 게 없지만은 못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선택을 받아야 올라갈 수 있고 주가의 위치가 신고가에 가까워야 이러한 심리가 모여서 주가를 더 폭발시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판 섹터에서도 좀 쏠려서 가는 성격이 매우 짙고요. DDR5 관련 종목은 오늘 좀 밀렸는데 이따 이거는 차트로 좀 설명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파운드리, 비메모리 섹터는 DB하이텍 여전히 좋은 모습이라 추가적으로 뭐 홀딩 관점에서 계속 봐야 되고, LX세미콘이라는 종목도 저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이슈들이 참 많았는데 사실 지수가 안 좋아서 좀 곡물 종목군들이 올라간 경향도 있는데요. 일단은 식량 수출 금지 국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기사가 오전에 좀 나오면서 곡물주 섹터를 좀 다시 끌고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 섹터도 다소 높은 구간이라 따로 대응은 좀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 뭐 볼만했던 거는 저는 여전히 HRB 그룹주, 그 다음에 오후장에 현대차의 2030년까지 전기차 21조 투자 이슈, 그리고 조지아 투자 임박에 따른 기대감들이 자동차 부품주에 좀 나름 괜찮지 않았나 정도 생각이 드네요. 바로 종목 보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에서 라이브 방송 가입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삼성전자 주가를 지금은 좀 계속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삼성전자 주가는 뭐 지금 구간에서 나름 바닥을 좀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는 듯합니다. 2분기 실적도 나름 나쁘지 않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박스권만 잘 그려준다면 지수는 크게 이탈을 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우량주 단에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없어 보여요. 사실 뭐 지금 당장 코스피 200 종목에서 뭘 살 수 있는 종목이 저는 거의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종목군들이 거의 코스닥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코스닥 위주로 좀 종목을 본다면, 먼저 2차전지 LNF가 오늘 장 초반부터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이어지면서 신고가를 터치를 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주가의 위치는 뭐 이거를 넘기려고 가는 걸 수도 있는데, 항상 이런 자리에서 또 물리게 된다면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를 하고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뭔가의 추가적인 호재가 나온다면야 그 이후에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저는 박스권 플레이가 맞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LNF도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오늘 보니까 네이버 메인 기사에 테슬라 향 50% 올랐다 뭐 이런 내용들 저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이고요. 에코프로 BM도 많이 올랐는데, 에코프로 BM도 똑같아요. 무상증자 300%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단은 저는 경고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기업이죠. 신고가 돌파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 유의미한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매수 진입은 못하고 있고요. 코스모 화학도 나름 이런 구간에서 바닥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코스모 그룹에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고 있는 기업은 코스모 화학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겠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코스모 계열 종목하고요. 자, CNT 도전제 나노 신소재인데 사실 명확하게 지금 뭐 호재성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는 가는 게 없다 보니까 딱히 이제 매수를 근거를 잡을 게 많이 없어 보이네요. 종목에 그냥 추세 타고 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느낌 정도만 있고요. 어제 강했던 후성 추가적으로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가 200억이 들어오면서 어제 오늘 일단은 시장에 700억이라는 자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즉 그렇게 된다면은 하단은 나름 견조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아래 밴드에서 공략을 하는 게 저는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자리에 왔으면은 매수를 고려를 하고 선을 그어놨는데 내려오질 않아서 따로 오늘 보지는 못했던 종목이고 하단은 나름 견조할 것이다. 눌림목 매매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주전자 재료. 대주전자 재료도 나름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죠. 아마 2차전지 내에서 기맞추기 성격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21선 기준에서 눌려질 때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첨보 또한 같이 올라오고 있죠. 근데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1등주는 LNF이기 때문에 LNF의 박스권, 그 다음에 각 섹터의 1등, 실리콘 응급제의 1등은 대주전자니까 대주전자 하나, 전해질, 리튬 브라, 인산철 관련해서는 후성 이렇게 정해놓고 보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DDR5 아비코 전자 오늘 급락을 했죠. 사실 떨어지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 저 좀 의아해요. 일단 이때 들어왔던 외국인 매수세가 약 70억 정도 들어왔는데 고점에서 좀 팔면서 떨어졌겠구나 정도로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좀 내려와서 원하는 구간이 온다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강하게 박스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로 일단 접근을 계획을 하고 볼 생각이고요. TLB도 강하게 올라왔죠. 강하게 올랐지만은 또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 DDR5 모멘텀이 있고 출하가 늘어나면 이쪽 섹터는 호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DB하이텍도 오늘 한 200억 가까운 수급이 또 연속이 됐는데 사실 실적만 놓고 본다면 이미 이 구간을 넘었어야 되는 실적입니다. 이때 예를 들면 1100억을 벌었고 이때 1300억을 벌었고 이번에는 180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주가를 못 넘긴다. 조금 시장 때문에 자기 가치를 평가를 못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업황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DB하이텍도 계속 지켜볼 시장의 주도주 단의 종목이고요. LX세미콘 오늘 일단 시가 갭을 들고 이 만들어졌던 하락 갭을 돌파를 하면서 바닥을 좀 만들어 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종목은 크게 이런 자리 뭐 두 번에 나눠서 매매를 해도 되겠죠. 일단은 바닥은 견조한 상태에서 나름의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했고 이 갭을 메웠다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래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보셔도 좋고 다음 달에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정부에서 대대적인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발표가 남아있다라는 것 자체도 수익 98% 의존 차량용 반도체 자리바 로드맵 이러면 내달 발표라는 이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황 실적은 나쁘지 않은 종목이죠. 뭐 나름 고점은 낮아지고 뭐 저점은 올라가고 있는 나름의 삼각 수렴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맞고 떨어지다가 이 종목이 이 업황이 꺾여가지고 이렇게 꼬꾸라질 만한 실적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더 맞는 종목으로 저는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IT 반도체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LX 세미콘을 추가를 하고 싶고요. 사실 오늘 보면 뭐 대덕전자라든지 아침에 너무나 빨리 뭐 치고 가기 때문에 뭐 하는 순간 다 놓치고 마는 뭐 시장 흐름이라
딱히 매매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만 그냥 옆에 이제 뭐 모니터가 많기 때문에 뭐 보다가 뭐 대충 시장가로 사서 뭐한 1.5% 정도 시장가로 그냥 매도한 거, IT 반도체는 이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오늘. 자,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부터 하나하나 좀 보죠. 퓨런티어라는 종목이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시가가 2%대 출발을 했었습니다. 장전에는 시가가 굉장히 좀 높게 보였었는데 시가 자체가 굉장히 좀 낮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시가가 낮아서 과거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놨던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눌렀을 때 들어가서 이 꼭대기에 팔았기 때문에 나름 매도는 고점에서 좀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네, 눌렸을 때 들어가서 짧게 VI 직전에 다 팔고 그냥 나왔던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은 일단은 어제 상한가가 강하게 들어갔던 종목인데 시가가 약했기 때문에 보는 거고 내일장은 아마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을 넘길만 한 호재거리가 라고 생각을 하면 좀 부족해 보인다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자, HLB가 오늘도 매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일단 HLB 관련해서 말을 좀 드렸는데 사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HLB 뭐 글로벌이 시가부터 쏴버렸는데 이거는 체크가 안 됐어요. 사실 HLB 글로벌 너무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신경을 아예 안 썼더니 시가부터 이쪽에서 당기면서 강하게 올라왔고 HLB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이 또 시가부터 쏘면서 올라갔죠. 그래서 좀 비주도 그리고 차트도 안 좋은 상태로 올라와서 이쪽은 체크가 좀 안 됐고 어제 좀 봤던 HLB 제야 정도만 돌파로 들어가서 그냥 짧게 매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제 들어간 물량은 이제 시가에서 팔고 아침에 좀 밀렸을 때에서 시가보다 좀 더 위에서 팔았기 때문에 나름 잘 팔았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상한가까지 올라갔네요. 저는 이 정도까지 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미처 좀 아쉬웠던 게 노터스가 오전에 급락을 막고 올라가면서 사실 오늘은 HLB에 어떤 재료를 붙였냐면 이 시점에 HLB 그룹주들이 전부 다 뛰어 올라갔는데 HLB 노토스 8배 무중에 흰바다 강세라는 재료를 또 하나를 붙이면서 노토스와 HLB를 엮으면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상승이 나왔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노토스 무상증자 권리라 기간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너무나 급하게 올라가다가 한번 꼬꾸라지는 모습이 분명 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낙주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 과거에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 버렸죠. 무중 이슈를 만들고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권리락 두드러 맞고 이렇게 한번 더 치고 나서 이렇게 끝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굉장히 지금 이 비슷한 무중 테마가 시장에 좀 터지지 않았나 라고 약간은 생각이 듭니다. 박셀바이오도 이 구간에서 얘도 200% 무상증자인데 권리랑 맞고 쏴버리고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어찌됐든 눌림에서 한번 봐볼 생각이에요. 지금은 이런 종목군들이 워낙 세게 움직이다 보니까 안 볼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사료 종목 중에 한탑이라는 종목이 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사실 저는 되게 애매해서 이쪽은 크게 공략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애매한 느낌도 많았고요.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뭐
시장의 모멘텀도 좀 이게 상한가를 가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보지는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료 쪽은 잘은 좀 안 볼 생각이고요. 오늘 로봇 관련해서 뜬금없이 이제 이재용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정부 정책이 하나 있었는데, 평소에는 휴림 로봇이 좀 대장으로 가다가 오늘 특히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찌라시, 카톡방이라든지 찌라시를 뭐 돌리는 이런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너무나 찌라시들이 많이 퍼지면서 종목군들이 움직였었는데, 로보로보가 오늘은 그쪽으로 좀 터지면서 로보로보 정도만 돌파 매매를 잠깐 좀 진행을 했고요. 보면은 왜 로보로보를 봤냐면, 상승률이 이 시점에서 로봇 섹터에서 가장 셌기 때문에 돌파로만 봤습니다. 네, 이런 구간에서는 돌파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는 거고, 돌파는 정확하게 고점이 돌파가 됐을 때 시장의 대장주 위주로 강하게 들어가는 게 돌파 매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로봇 섹터가 대장이어서 로보로보 매매를 좀 했었고요. 오후장에서는 오늘 좀 큰 이슈가 나름 하나가 나왔죠. 사실 좀 더 일찍 나왔던 내용인데, 현대차 그룹에 8년간 21조 현대기아 전기차에 사활 걸었다라는 이슈가 처음 터졌을 때는 종목군들이 전부 다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뭐 KB 오토시스가 조금 움직였었고, 구형테크가 좀 움직이다가 현대공업이 살짝 움직임을 좀 줬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현대공업이 제일 먼저 좀 움직였다라고 보여줬는데, 사실 이걸 보면서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리기가 좀 그랬어요. 종목이 막 팍팍 치고 가는 느낌도 없었고, 거래대금도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종목은 좀 안 봤는데, 갑자기 뉴인텍이라는 종목이 특징주로 과거에 이때 상가에 갔던 내용이 하나가 특징주로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도 제너시스라든지 아이오닉5 등의 전부 다 국내 유일 800V 축전지 양산에서 현대차 그룹에 납품한다라는 이슈로 상한가를 갔던 이력이 있던 종목이죠. 과거에도 아마 그때 매매를 아마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때 그거와 똑같은 재료가 일단 시장에 좀 나와줘서, 일단 여기에 VI 풀릴 때 좀 들어가서 뭐 반 해서 매도를 좀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는 나름 잘 매도가 됐고요.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을 저는 대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현대공업은 이렇게 보면은 별로 막 급격하게 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일분봉으로 보면은 분할 매수가 아주 치열하게 밑에까지 돼서 위로 분할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5분할 매수가 들어가서 아주 힘든 싸움이었던 것 같은데요. 얘도 사실은 이 자리가 지지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매수를 받아도 나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받은 자리여서 추격 매수는 아니었고요. 근데 이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게 나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일단은 미 증시를 좀 지켜봐야 되겠으나, 국내 증시 다시 한번 업종을 좀 놓고 보면요, 지수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내가 돌파를 잘한다든지 뭐 하면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돌파라든지 이런 시장 마켓 트레이딩이 자신이 없으면은 충분히 기다렸다가 좋은 종목 떨어졌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서 이 파동을 기다려서 먹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파동을 먹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 테마 순환이 너무 빨라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자, UAM 섹터 한 번 더 보죠. 베셀이 오늘까지 해서 한 번 더 시세를 줬습니다. 베셀 한 번 더 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간에서 일단은 삼중천장이 만들어졌네요. 여기까지는 저는 오케이예요. 이 자리까지는 오케이.
근데 삼중천장을 이렇게 만들면은 앞으로는 어떤 거를 좀 봐야 되냐면, 오늘 하잉크 코리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는 거의 뱃셀과 흡사한 모습을 좀 만드는데,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뱃셀에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주 뭐 극한의 대장주에서 나오는 모습인데, 하잉크 코리아는 뭐 이미 매집이 엄청 잘 된 상태에서 삼각 수렴까지 하고 오늘 위로 쏘아버린 거고, 뱃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게 완성이 좀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센 종목인데 지금 조정을 위에서 받고 있어서 이런 흐름을 옆으로 좀 더 길게 뻗는지 지속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매매는 좀 들어갔는데, 그냥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매매고요. 그냥 옆에 차트 켜놓다가 돌파할 때 예약 매수 비슷하게 해서 이 고점 넘는 거 보고 강하지 않아서 그냥 차익 매도를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